자, 등차 중항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뭘 뜻하냐면 등차 수열에 누구? 가운데 끼어 있는 항을 뜻하는 거야. 가운데 낀 항. 그래서 첫 번째 A, B, C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 순서로 등차 수열. 근데 이런 말이 안 나오면 헷갈릴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2, 4, 6도 등차 수열인데 6, 4, 2도 등차 수열이고 2, 6, 4는 또 등차 수열이 아니고요. 그렇죠? 얘 등차고 얘 등차인데 둘은 같은 등차 수열이 다르죠. 왜냐면 첫째 항도 다르고요. 첫째 항이 아닐 수는 있지. 이 순서라는 건 어떤 수열 쭉 해서 세로만 어디에서 또 뽑아냈을 수 있으니까. 어쨌건 너는 공차가 얼마짜리야? 2고 너는 공차가 마이너스 2짜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등차가 아닐 수도 있고 등차지만 공차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야? 너네끼리는 뭐가 똑같냐면 공차가 똑같을 거야. 그렇죠? 너네끼리는 공차가 똑같아. 에 의해서 우리가 등차 중앙 정리한 것처럼 마찬가지 그 B라는 값은 뭐와 동일합니다? 평균값 2분의 A 플러스 C와 동일합니다. 즉 이 B는 A 더하기 C가 되죠. 그래서 요때 우리 이 B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등차 중항이라고 하죠. 그러면 얘를 응용하자면 우리가 또 뭐로도 쓸 수 있냐면 A, B, C, D, E라는 놈이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이면 마찬가지 이렇게 쓸 수 있지. 이 C는 B 더하기 D라고도 쓸 수 있듯이 또는 이 C는 뭐라고도 쓸 수 있어. 이 C는 A 더하기 2도 되겠지. 왜냐면 널 기준으로 보자면 너와 너도 동일하게 떨어져 있지만 너랑 너랑도 동일하게 떨어져 있어의 값이니까. 이해되시죠? 꼭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 아니라 가운데 걸 뜻하고 싶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따라서 어떤 아니지 A, B, C가 이런 걸 그냥 한 방에 보자. 너네들로 인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 때 A, B, C가 등차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각오하세요. 자, 어떤 놈들이 어떠한 세 놈이 A, B, C가 라고 나오든지 문자로 나오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세 값이 등차라고 나오면 우리는 그런 걸 좀 유용하게 써먹기 위해서 A, B, C라고도 놓지만 A 더하기 D A 더하기 D 야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A 더하기 2D 이렇게 세 놈을 쓰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얘를 써도 돼. 이렇게도 일반적으로 쓰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표현하는 게 누구냐면 이렇게 써요. 가운데 있는 놈이 있잖아요. B. 그럼 가운데 있는 놈을 B라고 놔. A라고 놓기도 하고 지금은 문제에서 A, B, C라고 하면 B라고 놓는 거고 어떤 세 놈이라고 하면 그냥 가운데 걸 A라고 놓으시고 그 앞에 있는 놈을 B 빼기 D라고 놓는 거야. 공차를 둬서. 너는 B 더하기 D라고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놓겠다는 거야. 왜? 너를 놓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합의 문제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거든. 어떤 세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3A 더하기 3D잖아요. 그런데 얘는 3B라고 해서 바로 딱 다이렉트로 가운데 값 구할 수 있거든.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얘 밑에 구조도 마찬가지죠. 밑에 구조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렇게도 쓰겠지만 이렇게보다는 어떻게 쓰겠습니다. 가운데 거 C로 둔다면 너는 C 빼기 D, 너는 C 빼기 2D 그 다음 거는 C 더하기 D에 C 더하기 2D 이런 식으로 써줘도 마찬가지 합이 유용할 거니까 어떤 5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면 이 조건으로 쓰는 거예요. 미지수를. 그런 거고 두 번째 이러면 참 편한데 자 이번에 A, B, C, D가 이 순서로 등차래.
수가 없어. 가운데 해줄 놈이 없잖아. 가운데 값. 가운데 값이 없으니까 이제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풀겠습니다. 하면 그냥 이렇게 놓을게.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라고 놓을게.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별거 없어. 그냥 이렇게 놓고 풀겠습니다. 네. 별 지랄 같은 책들 때문에 선생님이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나는 비추야, 비추. 이제 설명을. 비추인데, 자, 봐봐. 어떤 식으로 쓰겠냐면, 또 합이 유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도 접근을 해요. A 더하기 D를 여기다가 썼어요. A 더하기 D. 자, 봐봐. 알파벳 A, B, C. 너가 B고, 너가 A. 이런 뜻이 아니라, 어쨌건 어떤 놈을 이렇게 썼어. 선생님은 그 다음에, 빼기. 여기 그 다음 놈을 A 더하기 D라고 또 써. 이렇게. 그럼 그 다음 놈을 A 더하기 3D라고 쓰는 거야. 그럼 그 앞에 있던 놈은 A 빼기 3D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도 누가 편해져? 합이 유용하게 쓸 수 있어. 합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로 우리가 계산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생기지. 뭘 조심해야 돼? 공차가 D가 아니야. 그치? 이 문제에 선생님 실수하는 애들 너무 많이 봤거든? 이렇게 뭐 어디서 배워가지고 뭐 정석이나 이런 책들 보면 이걸로 되게 많이 나와. 4개짜리는 이렇게 많이 쓴다. 왜? 합이 편하니까. 그런데 이렇게도 다 풀려. 얘가 조금 더 편한 것 뿐인데 이렇게로 풀면 네가 열심히 계산해서 D가 딱 나와서 D는 3. 그럼 공차는 3이 아니잖아. 공차는 얼마야? 6이 공차인데 아무 생각 없이 막 풀다가 D는 3에서 공차에다가 3 써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건 얘한테서 공차는 반드시 누구야? 2D가 공차야. 그러니까 쓰는 거 같다 내가 지랄 안 하겠어. 근데 실수할 것 같으면 애초에 이런 거 쓰지 마. 아시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따가 잠깐 얘기하겠지만 요 등차 중앙 있죠? 등차 중앙. 얘가 우리 아까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평균. 그죠? 평균. 우리 배운 땡땡 평균이 몇 가지 있잖아요. 얘를 보고 뭐라 그러지? 산술 평균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평균이 산술 평균이잖아. 그죠? 또 뭐 있지? 또! 그치.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화 평균. 근데 조화는 거의 다루진 않지만 막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죠. 산술, 제일 앞에가 산술, 그 다음이 기하, 그 다음 조화잖아요. 순서가. 그쵸? 지금 여기에 우리 수열 배우고 있는 이 파트에서 얘네 평균값들이 다 나옵니다. 3가지가. 지금 봐. 등차 수열의 등차 중앙이 산술 평균이죠. 이렇게 알아두고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연관성도 알고 계시라고 다음 통합형으로 지어도 됩니까? 지울게. 자, 그 다음은 3번. 조화 수열입니다. 뭐가 나올 것 같죠? 뭐가 나올 것 같죠? 조화 평균이 나올 것 같죠? 자, 조화 수열인데요. 조화 수열은 일단 얘는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합니다. 왜냐면 조화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파트가 지금 수열이잖아요. 수열. 그지? 수열. 수열에서 우리가 뭐 배우냐면 등차 배우죠? 그리고 등비 배워요. 대표적인 케이스 2개. 그리고 이게 끝인 것처럼 느끼지만 짜잘한 어쩌고저쩌고 수열들이 종종 생겨요. 대표적으로 봐봐. 1, 2, 3, 5, 8, 13, 21, 34. 너 본 적 있어?
내가 어떻게 쓰? 이거 다음 거 얼마냐? 55? 문제적 여자는 거야 지금. 다음은 55. 그렇죠? 왜? 계속 뭐야? 앞에 두 개를 더해 나갑니다. 죠 앞에 두 개. 그렇죠? 앞에 두 개 더해 나갑니다. 이거 보고 뭐라 그러지? 내 입 보지 마.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들어봤을 거야. 아마. 들어는 봤죠, 그렇지? 자연계, 자연현상 속에서도 뭐 많이 이루어져서 뭐 앵무조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파인애플 껍데기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우리가 배워야 될 등차, 등비 당연히 꼭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기타 등등의 수열들도 알아야 돼서 조화수열도 교육과정 외긴 하지만 내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냐면 계산 방식을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라서. 얘도 우리가 다음번에 선생님이 정리 또 할 거야. 등비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이런 것도 할 거고 뭐 하노이 탑이라고 게임 아세요? 하노이 탑 게임 뭐 이렇게 기둥 3개 탁탁탁 게임 보면 알 거? 이렇게 기둥이 3개 이렇게 꽂혀 있는 거에 이렇게 동그라미 원판이 이렇게 있어서 너 3개의 링을 옆에 기둥으로 옮기는데 몇 번 만에 옮길래? 뭐 우리 수학이니까 몇 번 만에 옮긴다 이게 문제인 거지만 실제 게임은 뭐냐면 큰 놈 밑에는 작은 놈이 들어가면 안 돼 라고 해놓고 옮기는 거 하는 게임 한단 말이야. 그럼 너를 그냥 제일 작은 거 A, B, 제일 큰 거 C라고 할게. 그럼 먼저 A를 여기다가 놔. 쫙 가는 거야. 그죠? 그 다음 다시 B를 여기에다가 놔. B. 다시 A를 여기로 올려. 그 다음에 여기 있던 C를 저쪽으로 보내고 C. 그럼 깔렸죠 지금? 그 다음에 B를 올려야 되니까 다시 A를 절로 빼고 B를 올려놓고 마지막에 A가 갖다 올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이게 3개짜리를 옆에 기둥에 옮기는 방법의 수. 뭐 해서 이것도 수열이라든가 어떤 규칙성에 의한 구조로 우리가 만들어요. 얘도 우리가 수열처럼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3개를 옮기는 방법의 수니까 3번째 항의 숫자 값이 되는 거야. 이런 거 하거든. 그래서 하노이 탑이라든가 지금 설명드렸던 피보나치 수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화수열도 교과정 외긴 하지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조화수열은 새로운 계산법이 아니야 라고 했듯이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너는 역수가 등차 수열인 수열입니다. 2, 4, 6, 8, 10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조화수열은 어떤 애냐면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 8분의 1, 10분의 1, 12분의 1 같은 애들은 그 다음 항 누구겠어? 라고 물어보면 알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죠.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야 이거 다음 거 누구게? 라고 하면 누가 대답해? 뭐야? 10분의 1이지. 근데 우리 등차 수열이라는 건 뭔가 더해 나가야 되거든? 같은 값을? 얘랑 같은 값을 더해 나가니? 아니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런데 뭐 하면? 뒤집어 까놓으면 똑같은 숫자를 더해 나가죠. 그러니까 조화수열은 따로 없어. 조화수열이라는 애가 있는데 라고 할게. 조화수열 AN이 있어. AN 있어. 그럼 조화수열은 첫째 항은 A1, 두 번째 항 A2, 세 번째 항 A3 이렇게 나가고 n번째 항 AN, 그 다음 항 AM 플러스 그 다음 항 AM 플러스 아이씨 또 조금 해줬다. 다시 키울게요. 자 그러면 얘를 끊임없이 계속 나가는 어떤 수열인데 우리는 얘 가지고 만약에 첫째 항이 뭐고 두 번째 항이 뭐고 세 번째 항이 뭐고 알려줘 놓고 야 10번째 항 뭐야 100번째 항 뭐니? 라고 물어보면 그들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를 홀라당 뭐 해서? 역수를 취해서 그냥 새로운 수열을 보는 거야. A1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 이런 구조라고요. AM분의 1, AM 플러스 1분의 1, AM 플러스 2분의 1 이런 수열이야. 근데 그 수열의 정체가 뭐더래?
비교를 해봤더니 너가 바로 등차 수열이더래. 그러면 우리는 새롭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얘로 우리가 배웠던 등차 수열의 일반항도 구하고 뭐도 구하고 뭐 해서 그걸 통해서 만약에 얘가 A 100번 A 100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 뭘 구한다고? A 100분의 1을 구해서 너가 만약에 3분의 5였어. 그럼 따라서 답은 얼마? 5분의 3 이렇게 찾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함이 없어요. 공식도 다 누구 따라가는 거야? 얘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개념 정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공식을 좀 써볼게요. 그러면 너의 n번째 항이라고 하는 너의 n번째 항은 얘가 일반항이죠? 너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게. 그런데 너의 일반항을 구하지 않고 누굴 구하겠어? a n분의 1은 어떻게 생겼냐면 정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a n분의 1이야. 자, 혹시나 헷갈릴까봐 치환처럼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우리 치환을 한 거야. 뒤집은 걸 a1분의 1, 예를 들어서 얘가 2분의 1이었어. 그럼 2라는 애를 선생님이 b1로 본 거야. b1. 새로운 수열 b1. 넌 b2, b3. 그럼 너는 누구? bn 된 거야. 치환처럼 해서. 생각만 할게. bn.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읽을 거야. 이제 얘를 가지고 bn이라고 읽을 거야. bn은 누구 올 차례야? b1. 그쵸? b1. 그럼 누구 써야 돼? a1분의 1. b1 플러스 n-1 d. 애들이 자꾸 선생님 얘는 왜 안 뒤집어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지. bn은 b1 플러스 n-1 d니까 여기에 d는 누구야? 너에서 너로 가는 d죠. 선생님 그럼 얘는 d분의 1입니까? 그게 아니다. 아니? 아까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가는 게 더하기 2분의 1 준 게 아니잖아. 실제 이 4는 더하기 2를 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는 2분의 1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아무 짝에도 의미가 없어. 그냥 나중에 답 쓸 때만 뒤집어 까서 쓰는 거야. 뒤집어 까서 문제 풀고 답 구하고 뒤집어 까서 답 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다라고. 이런 구조야.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도 뭐가 존재할 수 있냐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생길 수 있지. 너의 두 배는 등차 중앙 쓰듯이 너의 두 배는 너와 너의 합으로 쓸 수 있죠. 그러면 또 써볼게. 너의 두 배. 여기다가 쓸 건데 좀 잠깐 빼서 쓸게. 계산을 좀 해야 돼서. an 플러스 1의 두 배는 an분의 1 더하기 an 플러스 1분의 1 구조가 되죠. 2. 그래서 통분을 해버리면 an에 곱하기 an 플러스 2분의 an에 플러스 an 플러스 2의 형태가 되죠. 아셨습니까? 이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얘 가지고 뒤집어 까고 뒤집어 까면 2분의 삐리리 되죠? 그 분모에 2 있던 거 양변에 2 곱해주시면 결국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지. an이라고 있던 그 가운데 있던 놈은 요 뒤집어 깐 거니까 밑에가 합의 구조가 나와요. an에 더하기 an 플러스 2에 위에 2 an에 곱하기 a에 n 플러스 1 이렇게 옵니다.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어떤 거 쓴 거 같은 거냐면 an은 2분의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은 an에 더하기 an 플러스 2처럼 요거 쓴 거야. 등차는 이렇게 생겼지만 조화는 저렇게 생겼어. 얘 외우는 거 아니다. 얘도 외우는 거 아니고 이것도 아무도 여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계산을 어떻게 하라고? 역수치에서 그냥 등차 계산하듯이 한 다음에 답 쓸 때만 뒤집어 까서 계산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 헷갈리는 것 같았어. 등차가 조화가 어떤 숫자가 있지? 자, 이렇게 나가는 문제에서 아예 줬어. 너는 조화 수열이야 라고 줬어요. 자, 너는 이 순서로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이 돼. 이 순서로
조화수열이야 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대요.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구하라 했어. 야, A 값도 구하고 그리고 10번째 항도 구하세요 라고 문제에서 물어봤다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너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어떤 공식을 얘를 외워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형 뭐야? 얘를 외워서 하라는 게 아니라 학생을 위해서 또 내가 그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도와드릴까요? 싸다고? 필요하면 얘기하는 게 좋죠. 자, 봐봐. 이 순서를요. 그러면 풀이 자체는 조화라는 걸 그냥 잊어. 그냥 뭘로 풀면 된다고? 뒤집어 까서 등차로 풀면 되니까 3분의 2 그리고 A분의 1 그리고 3분의 4가 등차 수열인 거잖아요. 그럼 따라서 가운데 몇 배는 2배를 준 것은 니들의 합이야. 3분의 2 플러스 3분의 4야. 따라서 너는 3분의 6이니까 넌 2야. 따라서 A의 값은 얼마야?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A 값은 1. 그 다음 첫 번째 끝. 자, 두 번째는 뭐 구해야 돼? 일반항 구하셔야 되잖아요. 일반항. 역수 가지고 일반항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역수 가지고 일반항. 그러면 이렇게 네. 역수 가지고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이제 몇 번째 항. 그러면 너는 너에서 너로 갈 때 더하기 얼마예요? 씨 미쳤나 봐. 여기 어차피 1이니까 얘도 1이죠? 그럼 여기다 다시 쓸까요? 3분의 2 첫 번째 항 B라고 할게요. B1 얘 1, B2 3분의 4, B3 이런 놈에서 B10 얼마야?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너 가지고 이제 푸는 거예요. 이제 정리해 보시면 너에서 너로 넘어갈 때 얼마? 더하기 3분의 1의 구조였어요. 따라서 일반항 B에는 B1 3분의 2 플러스 n-1 D 3분의 1 따라서 너는 3분의 1 n에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렇대요. 그래서 우린 10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니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하시는데? 얼마를 집어넣으면 1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따라서 B10은 얼마? 3분의 11이죠. 따라서 10번째 항은 답 얼마? 11분의 3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특별한 풀이가 전혀 없는 거야. 그렇죠? 뭐만? 조화는 그냥 역수가 등차야. 이거만 볼 거죠. 그거 맞는 거예요. 쌤 지금 딱 되게 다 가리고 계세요. 넓은 로켓 때문이죠. 이런. 그러면 저것도 바꿔야 되잖아. AM 플러스. 잠깐만, 얘가 누구야? 너가 가운데 항이었나? 네. 너가 가운데 항이었지. 그럼 너가 가운데 항. 아니 미안해요. 쌤 약간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보낼 뻔했어요. 뭐? 미쳤나봐. 약간 휴지 타임한 11시 40분인가요? 뭐? 아니 나 미쳤나봐. 12시에 왔어요. 12시부터 계속 있어. 오늘 9시 왔어. 9시. 선생님도 봤는데. 오케이. 끝났고요. 조화수열 끝. 조화수열은 특별한 게 없어. 그치? 자, 다음은 자, 약간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저거 하고 해야 돼. 등차 수열의 합부터 먼저 정리하고 합시다.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군요. 네 번째. 많이 힘드신가 봐요. 아니에요. 월요일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봅시다. 1부터 10까지의 합이 얼마예요? 어떻게 더하죠? 1 더하기 10, 2 더하기 9. 자, 머릿속에 지워버립시다. 아셨죠? 그거는 누가 한다고? 애기들이. 초딩들이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거 55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풀어나가는 해법을 조금 다르게 생각합시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것도 본 적 있을 거야. 를 8 더하기 9 더하기 너무 많이 쓴다. 9 더하기 10 이렇게. 난 이러한 특정 값 썸 S를 구하고 싶습니다. 1부터 10까지 합. 근데 우리는 1부터 10, 아니 1 더하기 10, 2 더하기 9, 3 더하기 8 이렇게 해도 돼. 해도 되는데 문제는 확장성을 갖기가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요. 얘 어차피 등차 10개짜리잖아요. 이렇게 해볼게요. 5, 8 등차 수열이야. 아니 11 이렇게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인데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봅시다. 됐어? 합 구하래.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는데 일단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개수를 몇 개인지 찾아야지. 그건 당연히 해야 돼. 개수 몇 개인지는 찾아야 되는데 개수 몇 개인지 생각해 볼게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규칙성 찾기야. 규칙성 찾기. 수열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너네 떨어진 간격이 얼마야? 3이지. 그럼 무조건 3n 어쩌고 저쩌고야. 그럼 너는 3에다가 1 곱하고 몇? 2. 3에다가 2 곱하고 더하기 2. 3에다가 3 곱하고 더하기 2. 끝났죠? 아니, 무조건 간격 곱하기 뭐 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 막 이렇게 주면 돼. 그러면 너는 3에 1 더하기 2잖아요. 너는 3에 2 더하기 2잖아요. 너는 3에 3 더하기 2잖아요. 3에다가 얼마 곱하는지가 몇 번째잖아요. 그죠? 그러면 난 널 구하고 싶으면 너는 3에다가 얼마를 곱하고 더하기 2를 줬으니까 너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2 빼면 3, 0, 9가 되겠죠? 그럼 몇 번? 1, 0, 3이 되죠. 그럼 총 항의 개수가 몇 개? 103개. 그럼 또 문제가 생기지. 103개인지는 알았어. 너네 이거 이렇게 한다며 이렇게. 그래서 11이 총 몇 개 나와? 5개. 이렇게 했잖아. 그럼 너는 첫 번째랑 첫 번째랑 끝에 거랑 더해서 3, 1, 6, 2 몇 개? 51. 홀수계잖아. 홀수계. 선생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설명하는 거. 이거 보고 뭐라고 한다고? 내가 한 적이 있는데. 상황의 함축. 그럼 졸라 커요. 홀수야. 그러니까 좀 줄여. 5개. 내 손가락에 5개니까. 너 만났고 너 만나게 해주면 늘 가운데 한 놈이 생기잖아. 그러면 얘네가 몇 개인지는 어떻게 세면 되냐면 하나 빼고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쌍의 개수는? 그럼 너 하나 빼면 308이니까 아니지 얘지. 하나 빼면 102니까 쌍의 개수는 몇 개? 53 아니다. 51개. 그렇죠.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51개. 네. 51개. 굉장히 괜찮아. 컨디션 90입니다. 51개. 그런데 문제가 또 있지. 얘가 남아있잖아. 그놈의 새끼를 또 찾아가야지. 이래서 안 한다고. 할 수 있지. 찾아갈 수 있다고요. 왜? 우리는 아니까. 가운데 놈이 누구냐면 3 곱하기 몇 번째 더하기지? 50. 봐봐. 5일 때야. 5일 때면 띵하고 띵 쪼개면 얼마였어? 2였지. 2. 그 2라는 숫자가 너 하나 둘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 더 더하면 되니까 반띵한 놈에 하나 더하면 이게 가운데 있던 놈이죠. 그래서 몇 번째? 51번 아니 뭐래? 52번째 이런 거죠. 그럼 가운데 찾았으니까 너만 추가로 더하면 되잖아. 근데 너무 힘들 때 어떨 때는 가운데가 있고 어떨 때는 가운데가 없고 그죠? 그래서 공식이라는 걸 만들어내기도 힘드니까 우리는 어떤 식을 하냐면 너가 아니라 나는 또 다른 S를 만들 건데 거꾸로 한번 쓸게요. 이렇게. 어차피 덧셈이라는 건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순서가 달라져도 전혀 무관하니까요. 이렇게요. 그럼 위아래 더하시면 얼마나 나와요? 전부 다 11이 나오니까 우리는 결국 위아래 다 더하시면 ES는
1 더하기 10을 한 게 총 몇 개야? 원래 항의 개수인 10개를 뜻하고 윗줄 아래줄을 더했으니 반띵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공식이 뭐가 됐습니까? 등차수열의 합은 첫째 항과 끝항을 더하고 항의 개수를 곱한 뒤 반띵이다. 왜 이렇게 했냐면 뒤집어서 더하면 늘 두 개가 나올 거니까 나중에 2로 나누는 거죠. 따라서 이게 등차수열의 첫 번째 공식. 2분의 A, 그러니까 첫째 항 플러스 끝항 곱하기 항의 개수. 이렇게. 그래서 자, 등차수열의 합은 우리가 S라고 표현을 하고 A1, A2 조금 떨어뜨려서 쓸게요. A3, AN-1, AN까지를 더하는데 우리가 수학에서 n개의 항을 더할 때 뭐라고 하냐면 SN이라고 합니다. SN. 그래서 S5는 뭐야?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까지 더하고 S3은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니까 무조건 S라는 기호는 누구부터? 첫째부터 그놈까지의 총합.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했어요. 난 이걸 더하고 싶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한 번 더 쓰겠다는 거죠. 그럼 살짝 떨어뜨려 놨어요. 여기 뭐 조금 쓸 게 있어서. 그러면 다시 거꾸로 더하시면 n 플러스 마이너스 1 n-2 너 A2 A1까지 이렇게 오고 그 둘을 싹 더하시면 2 곱하기 SN이라는 구조가 될 거고 A1의 플러스 AN의 구조일 거고 더 안 할게. 그렇잖아요. 우리 아까 보셨잖아요. 똑같다라는 거. 그렇죠? 그런 게 몇 개? N개가 올 거야. 따라서 첫 번째 공식 SN은 2분의 A1 플러스 보통 우리 L이라고 많이 씁니다. 곱하기 L. 얘를 보고 우리가 끝항이라고 많이 합니다. 되셨죠? 그런데 얘네들 우리가 항을 이렇게 한번 표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 A1, 너는 A1 더하기 D라고 써도 되잖아요. 그죠? 얘 A1 더하기 2D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너는 얼마예요? 얘부터 한번 표현해볼까? 얘는 A1에 더하기 n-1D죠? 그럼 너는 A1에 자기 이름보다 하나 작은 거, 그치? n-2D 이런 표현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바꿔봅시다. 너는 A1에 플러스 n-1D고요. 얘는 A1에 플러스 n-2D고요. A1에 플러스 n-3D고요. 너는 A1에 플러스 D짜리고요. 너는 그냥 A1이었습니다. 위아래 더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너네는 A1이니까 2A1에 n-1D A1이니까 2A1은 됐고 하나 추가니까 n-1D 그래서 똑같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쓸게요. A1에 플러스 A의 자리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A1 플러스 n-1D라고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온 등차 수열의 합의 두 번째 공식입니다. 2분의 n 중괄호 2a1 플러스 n-1d가 됩니다. 그래서 일명 얘를 보고 중괄호 공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네 둘이 쓸 때가 다르죠? 얘는 뭐? 첫째 항과 끝항과 항의 개수를 할 때고 얘는 첫째 항과 항의 개수와 공차를 할 때지. 너 누굴 더 많이 써? 얘는 더 많이 씁니다. 얘도 줄줄줄줄 외우셔야 돼요. 등차수열의 합공식 뭐야? 라고 하면 2분의 n 중괄호 a 2a1 플러스 n-1d 2분의 n 중괄호 2a1 플러스 n-1d 그러니까 중괄호 공식 써. 선생님이 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합 중괄호 공식 쓰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그거 이렇게 받아들이고 잘 안 써. 끝항이 잘 안 나와요. 나오면 저 뒤에 거 쓰시면 돼요. 다시 걸지요.
난이도 높은 얘기 하나만 좀 할게요. 이렇게 더하는 방법을 누가 발견했는지 아세요? 세월고가 되게 좋아하는 그분이 계시는데, 수학자. 파인만. 그거 이해하고. 근데 뭐 너는 그러지 뭐 나는 그렇게 그림을 좋아하지 않아. 가우스가 이걸 발견해서 이거보다 이렇게보다는 뒤집어 까서 하는 게 더 어때? 뭐 이렇게 말은 하지 않겠죠. 한국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자, 그다음 SN에 대해서 우리 해석을 좀 할게요. SN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만 받아요. S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렇게 받아들이거든. S3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잘못된 얘기야. 그냥 우리 SN은 뭐라고 해석해야 돼? 첫 장부터 n항까지의 총합이라고 받아들여야 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수열이 A1, A2, A3 이렇게 나갈 수 있죠. 그런데 나는 새로운 수열을 만들면 되잖아. 어떤 수열을 만들 거냐면 A2, A4, A6 짝수들만 골라내서 나만의 새로운 수열로 볼게 라고 하면 이 수열은 첫 장이 누군 거야? A1이 첫 장, 그쵸. A2가 첫 장이고 A4가 두 번째 장인 것 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꼭 얘를 보면서 얘가 첫 장이에요. A1이라는 애가 첫 장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n번장이 누구예요? n번장은 누구예요? 2에 n제곱 곱하기 an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우리 뭔 말인지 알겠어? 첫 장은 A1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선생님이 정리를 예쁘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A1, A2, A3 할 때 이렇게 더하면 D로 이렇게 가면 D 더하면 그게 등차 수열이야. 얘기해주고 싶으니까 A1, A2, A3 썼던 거지만 이런 수열도 수열이야. 단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아직 무슨 수열이야 라고 얘기를 못할 뿐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지만 우리는 등차 등비만 배우진 않아. 그러니까 얘네들만의 규칙을 우리가 또 따로 잡아서 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수열도 있으니까 얘 첫 장은 A1이 아니라 이 A1이 첫 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 첫 장이 A1이고요. 두 번장이 A1 더하기 A2고요. 세 번장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고요. 이해되고 계세요? 그럼 네 번장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예요. 혹시 n번장이 누군지 아세요? n번장? n번장은 SN이겠지. 그렇지. 굳이 우리가 힘들게 말하잖아. 그럼 첫 장을 뭐라고 쓰면 돼? S1이요. 두 번째는 S2요. 세 번째는 S3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합이라는 게 어떨 때는 뭘로도 쓸 수 있어? 수열 자체로도 쓰일 수 있지. 말 뜻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열이라는 게 무조건 딱 어떤 알파벳이 딱 픽스돼가지고 너 뭐 첫 장은 A1이고 10번장은 A10이고 공차는 D고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아까도 봤지만 공차가 ED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S1은 첫 장부터 첫 장까지 합이니까 너고 S2는 첫 장 더하기 두 번째 합이고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SN이라고 하는 놈은 A1에 더하기 A2에 더하기 AN까지를 표현을 하고 또 어쩌다 보면 우리는 SN이라는 것 자체를 뭐로도 표현할 수 있어? 수열처럼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첫 장은 S1, 두 번째는 S2, 세 번째는 S3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SN까지 갈 수 있고 너를 가지고 우리가 A1이라고 칭하고 너를 가지고 A1 더하기 A2라고 칭하고 너를 가지고 A1, A2, A3라고도 할 수 있고 너를 가지고 A1 더하기 A2 더하기 AN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이걸 안 써주잖아. 그러면 야 그럼 첫 장이 S1이고 두 번째 장이 S2고 이런 수열도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하면 어떤 애가 이런다고. 그럼 선생님 SN이 AN이에요? 라고 한다고. 뭐가 헷갈린지 알겠어? 그 학생은? 선생님 그럼 SN이랑 AN이랑 똑같겠네요가 아니라고. 선생님이 다시 얘기 드리지만 n번째 항이 AN이 아니야. 알았어? 우리는 그냥 예쁘게 정리 한번 해드리려고 첫 장이 A1이면 n번째 항이 누군 거야? AN인 거지. 일반항 n번째 항은 뭐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n제곱에 마이너스 5n에 플러스 n분의 1에
AN 이렇게 하면 n번장은 누구야? 이게 n번장이야. 이거 자체가 n번장이지 AN이 n번장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SN 이렇게 나오면 n번장은 너가 SN 아니 너가 n번장인 거지. 그죠? 이런 식의 생각도 하실 수 있어야 돼. 별거 아니어도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 이제 자꾸 출제가 된단 말이야. 미적분 원에서도 또 쓰이고요. 이런 거야. 첫 번째 봐야 되나? 내가 뭘 빼먹었나? 빼먹은 거 없는 거 같네. 이제 중요한 건좀 할게요. 여기에 다섯 번째 SN과 AN의 관계입니다. 겁나 중요하고요. 내신도 좋아하고요. 수능도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기본적인 구조 써볼게요. SN이라는 놈은 A1, A2, A3, AN-1에 AN1까지의 총합이기로 했고요. 선생님이 지금 타이틀 자체가 뭐였냐면 너와 너의 관계였죠? 난 그럼 저 AN을 찾기 위해서 뒤에다가 밑에다가 뭘 붙이냐면 N-1을 한번 붙여볼게요. 별거 없이 그냥 너는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N-1번째 항까지만 더하세요. 그죠? 선생님이 이 둘을 빼볼게요. 뺐어. 그럼 얘는 SN의 마이너스 S, N-1는 죽어서 누구만 딱 떨어져? A에 N만 딱 떨어지지. 그죠? 엄청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 돼. 그치? 만약에 어떤 문제가 SN은 쉽게 하자. N제곱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N은 N제곱이래. 그러면 우리한테 야, A10 구해봐라고 하잖아요. A10?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S10에다가 빨리 머릿속으로 그려봐. S10이 뭘 뜻해?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9 더하기 A10까지 가는 거잖아. 걷다가 빼기 누구 주면 돼? 그쵸. S9를 주면 1부터 9까지 더하니까 끝에 혼자 남잖아. 누구 혼자? 너 혼자. 그리고 또 빼면 A10이 폭 튀어나오겠지. 그러니까 10의 제곱 100 빼기 9의 제곱 9, 81 따라서 답은 9.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단조로운 문제는 안 나오겠죠. 당연히 방금 선생님 푼 문제 괜히 주었어. 또 다른 풀이법 하나 볼게요. 봐봐. 어떤 애는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첫째 항 A1은 얼마? A1은 뭐랑 똑같아? S1이랑 똑같을 거예요. 1이에요. 네. 그죠? A2는 얼마냐면 A2 얼마게? A2는 S2가 얼마예요? 4지. 그럼 S2라는 건 1, 2 더한 거잖아. 첫째, 둘째. 그러니까 너는 얼마? 3. 이렇게 백날 하면 되지. 3 집어넣었어. S3는 얼마? 9. 그죠? 9. 그럼 너랑 더한 게 9니까 너는 얼마? 5.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A10도 구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놈은 SN-SN-1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풀면 틀려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어디에 주의해야 되냐면 잘 봐봐. 주의해야 될 부분 여기 식만 잘 뚫어져봐. 여기에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표현했던 N이라고 하는 놈은 누구야? 몇 번째잖아. 몇 번째? 그럼 N은 범위가 뭔 거야? 자연수 아니야? 자연수. 그치? 1, 2, 3, 4, 5, 6, 7, 8. 그럼 여기다가 1 한 번 넣어봅시다. 그럼 A1은 S1 빼기 S 빵이지. S1은 뜻이 뭐야? 첫 장부터 첫 장까지 합. S2는 첫 장부터 두 번째 항. S10은 첫 장부터 10번째 항까지 합. S0은 첫 장부터 0번째 항까지의 합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뭐가 붙어야 되냐면 2보다 크거나 같아. 딱 붙으시면 돼요.
뭐가 생겨야 돼? n은 자연수라면서요. 얘한테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넣어야 된다면 n이 1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봐서 부분함수처럼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n은 1일 땐 말이야. n이 1일 때는 s라는 어떤 식이 주어져 있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n이 2부터만 넣을 수 있는 어떤 놈이 나와.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n이 1일 때 S1 그러니까 S2나 아니 A2나 A3이나 A4는 너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A1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A1은 누굴 이용한다? S1을 이용하겠습니다. 원래 식에다가 n에다가 1 대입해서 쓰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아직 안 끝났어. 빨리 필기해. 너무너무 아직 안 끝났어. 너무너무 어? 뭐라고? 아 그럼 뭐가 있나? 걔네가 알고 있죠 그거 너무너무 나는 배출할 테니까 너 뭐하라고. 꼴찌. 너무 재밌어서 힘들어지고. 너무너무 재밌죠? 그래서 진짜 중요해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냥 봐도 될까요? 괜찮죠? 예제 보고 우리 시작. 예제 보고 시작해요. 예제가 조금 길긴 한데 내가 할 말이 많아가지고 예제는 짧은데 금방 쉬운데 말이 많은데 말 많은 거 잠깐 끊어갈게요. 아니다. 쟤 끊어가자. 그거 쉬지 않고 쭉 가게.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합시다. 냄새가 달잖아요. 깰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있어봐라. 이제 잠 안 오고 계속 꽁냥꽁냥 나는 말 걸어 계속 대답한다고.